공개 물건. 자, 시작을 한번 해봅시다. 저번에 이제 6번까지 했었고, 오늘은 7번. 세 개의 서로 다른 전기 저항으로 그림과 같은 회로를 구성하는 스위치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해가며 전압의 변화에 따른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전류의 세기를 측정하는 실험을 하였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실험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이건 어차피 회로 문제니까요. 오음의 법칙을 써야겠죠. 오음의 법칙. 그러면은 이제 R은 I분의 V. 그러면은 1이니까 이게 2옴. 그래서 2옴이 나와야 되는 방법은 뭐냐? 기억 S1만 닫고 실험하면 되고, 그 다음에 S2, S3를 동시에 닫으면은 이제 여기 합쳐서 2옴 되니까 답은 그냥 기억하고 리라고 두 개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건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8번. 자, 구림은 두 원통형 금속 막대 A, B를 전압이 일정한 전원장치에 연결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표는 A와 B의 길이, 단면적 A와 B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나타낸 것이다. 자, B저항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저항은 기본적으로 어떤 기하학적인 모양의 모습에 따라서 이제 영향을 받는데, 일단은 길이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B저항을 로라고 하더라.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로는 L분의 S 곱하기 R 이렇게. 자, 지금 길이하고 단면적은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데 지금 R이 안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게 소비 전력이란 말이죠. 그러면 소비 전력인데 여기서 R을 찾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되면 되고 추론이 되면 되고. 근데 소비 전력 공식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외워보세요. 시작.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그죠? 근데 세 개 중에 뭘 쓰느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통제 변인이 들어있는 공식을 쓴다. 그러면 A하고 B하고 뭐가 통제 변이냐? 직렬이니까. 전류가 통제 변인이지 않냐? 그래서 P는 I제곱 R. 그러면은 P는 I제곱 R 에서 P하고 R이 비례관계 있네. 그러면 이거 1대3이구나. 1대3. 그래서 결국은 로 A 대 로 B는 일단은 저항은 1대3. 자, 그 다음에 길이는 2대3. 그 다음에 면적은 2대1. 1대1이네. 1대1. 다 이게 약분되니까 그래서 1대1다. 이렇게 별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9번. 자, 그림은 저항값이 R인 저항 3개로 구성되어 있는 회로도를 나타낸 것이다. 회로도에서 가장 핵심은 이제 폐회로이냐, 그래서 키로프 법칙을 만족을 하느냐, 특히 키로프 이 법칙. 그 다음에 분기점과 분기점 사이는 병렬 연결이다. 네. 그 다음에 풀다가 뭐 여차하면은 또 등전이 그려서 푸시면 되고. 자, 스위치 S를 닫기 전후에 소비 전력을 P전 P후라고 할 때 어떻게 되냐? 전체 소비 전력이니까요. 그러면은 결국 이제 P는 VI 할 때 V는 입실론이 들어가야 되죠. 전체 전압으로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I제곱 R, 그 다음에 R분의 V제곱 할 때 또 입실론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두 개의 공식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근데 지금 스위치 이제 닫고 나서 그 다음에 닫기 전 이때 변하는 거는 R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R분의 입실론 제곱을 쓰면 되겠구나. 근데 어차피 뭐 입실론은 통제 변이니까 결국 R의 B만 찾으면 되겠네. 그럼 스위치가 오픈됐을 때는 여기서
오픈, 열려져 있을 때, 오픈. 그때는 이제 전류가 요렇게 지나가니까 요거 2분의 R, 그 다음에 R, 그죠? 요거 2분의 R, 2분의 3R. 그 다음에 닫았을 때는 이제 전류가 네, 요 분기점 사이에서 밑으로만 가죠. 그래서 얘는 꺼져. 그때는 그냥 2분의 R. 그래서 결국은 총 저항비가 3대1.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역수해서 1대3. 이런 식으로. 뭐 이것도 별거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10번. 자, 필라멘트 스몰R과 저항 라지아를 병렬로 연결을 해서 한 전구의 필라멘트가 끊어져도 다른 전구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A가 이렇게 꺼지면 어차피 이제 요 스몰R하고 라지아이 병렬이니까 이제 전류가 흘러가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죠. 그죠?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자, 이때 A의 필라멘트 스몰R이 끊어지면 A에 걸리는 전압과 전구 ABC 밝기 변화는 어떻게 되나요? 자,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는 직렬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은 어차피 오메 법칙이거나 아니면 뭐 끼켜봐야 뭐 소비 전력 2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 계속 강조하는 건데 질점 역학 문제가 나오면은 어쨌든 운방동공 1회정으로 쇼 붙여야 되고, 그죠? 뭐 아니면은 뭐 등가속도 오면은 VT 정도 그릴 수 있고. 말해보세요. 역학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충돌이면은 충돌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은 너무나 공식은 정해져 있죠. 뭐 운동량, 보전, 반발계수. 근데 충돌이 아닌 다른 역학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게 푼다? 무조건 운방동공, 그 다음에 1회정 또는 이제 역외보,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요런 회로 문제, 저항으로 된 회로 문제가 나오면은 뭐 쓰면 돼요? 예, 옴 법칙 쓰거나 그 다음에 소비전력 공식 쓰거나 외울 수 있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전체적으로는 직렬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자 걸리는 전압을 한번 따져본다면 어쨌든 이제 항상 이제 흐르는 전류가 같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건데 이 전류가 안 변하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전류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어쨌든 총저항이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 전류는 늘어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가는 전류가 뭐 처음에 2A였다가 3A로 늘어난다. 이건 가능해.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류가 2A에서 3A가 흐르더라고 하더라도 이 각각의 무슨 물량이 이제 계속 동일하게 걸리냐는 거지. 그러니까 2A가 흐를 때도 전류는 동일하게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3A가 흐르더라도 어쨌든 3으로 늘어났지만은 동일하게 걸린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논리를. 네, 이걸 되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명을 비교를 할 때는 ABC를 비교할 때는 I를 통제변으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저항이 작아지면 전압도 적게 걸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얘가 당장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끊어졌으니까 A는 저항이 작아진 거죠. 그럼 전압이 작아지는 거지 뭐. 그래서 A는 전압이 감소한다. 그럼 BC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소비 전력도 써야지. 그러면 공식도 외워보세요. 시작. P는 VI I제곱 R R분의 V제곱 중에서 뭘 쓰면 되느냐? 지금 어차피 얘네들은 전압을 이제 전압이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는 안 변해요? 저항이 안 변하죠? 그러니까 R분의 V제곱 공식을 쓰면 되겠구나. 그럼 이제 저항이 안 변하니까 V가 늘어나면 밝아지겠네. 이렇게. 네. 그래서 아이고 네.
어. 어? 뭐야? 답이 1번으로 돼 있네? 왜 1번으로 돼 있지? 끊어지면, 반대로 생각했구나. 그치. 끊어지면, 그니까, 계속 병렬 연결을 계속 이렇게 붙여주면, 얘네들의 이제 합성장은 감소하는 거죠. 왜냐면은 전류가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자꾸 확장되니까. 근데 이게 끊어지면 오히려 이제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줄는 거니까, 이제 A는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지금 완전 정반대로 잘못했어요. 네. 자, 그래서 끊어지면 저항이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압이 많이 몰리는 거고. 그럼 얘네들은 BC는 상대적으로 전압이 적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압이 적어지면 소비전력도 같이 적어지지. 그래서 답은 이제 1번인 거지. 됐죠? 요거 별표 쳐놓으시고요. 꼭 다시 풀어보세요. 이거 풀 줄 알면 그 저항 문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 잡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 그림과 같이 동일한 두 개의 전구 AB와 가변장을 연결했는데 이 저항값을 증가시킨다. 그러니까 얘를 처음에 접촉을 여기다가 하면은 이제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저항인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접촉하는 점을 이 끝에다가 이렇게 빵 돼버리면은 전류가 요렇게 흐른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저항이 지나가는 전류가 지나가는 이 저항 파트가 길어지니까 저항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전구의 밝기는 어떻게 되냐라고 했으니까 아까 그 문제처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돼요. 전체적으로 요 한 덩어리, 요 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이 회로 문제를 풀 때는 전체적으로 이 단순하게 단순 직렬로 치환을 하시면 돼요. 또는 단순 병렬로 치환할 수 있으면은 그렇게 치환하면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치환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역학 문제, 질점 역학 문제 풀 때도 2체계는 1체계로 치환하고 또 3체계는 1체계로 치환해도 되고 또는 2체계로 치환해도 되고 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이제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직렬로 보자고요. 그러면 공식을 뭘 쓸 거냐? 역시나 이제 오hm 법칙 쓰는 거지 뭐. 그 다음에 또 쓴다면은 소비전력 공식 쓰는 거고. 알겠죠? 그럼 이제 오hm 법칙은 이제 개별 저항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후, 스위치 닫은 전후를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라 개별 저항을 비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더 정확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직렬이니까요. 이제 전류 값은 항상 양쪽에 개별적으로 항상 그 값이 똑같이 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이 커지면 이제 그쪽에 전압이 상대적으로 많이 몰린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이제 요 아래쪽에 가변장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전체 B 시스템 쪽에 저항이 커지는 거지. 그럼 이제 전압이 많이 걸리겠지. 그럼 이제 전압이 많이 걸리면은 A는 이제 전압이 적게 걸리는 거고. 그럼 이제 얘는 R분의 V제곱에 의해서 R이 똑같으니까 이게 어두워진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어두워진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사실 어두워진다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보기 구성을 보세요. 어두워진다는 3개 있죠. 밝아진다는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한 80% 이상은 어두워진다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는 어떻게 되나요? 자, B는 이제 전압이 줄죠? 아니, 전압이 늘었죠? 그죠? 전압이 늘었고, 그 다음에 B의 저항 자체는 불변이잖아요. 그러니까 역시나 B도 요 R이 통제 변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전압이 늘었으니까 이게 밝아진다. 그래서 답은 1번.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은, 네, 풀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이 몇 번이에요, 이거? 10번. 10번도 참 바보같이
지금 보시면은 증가한다 3개, 감소한다 2개잖아요. 그러면은 무조건 증가한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100%는 아니야. 이거 꼭 그런 건 아닌데 거의 한 80% 정도는 보니까 보기 많은 쪽이 정답이긴 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볼 땐 한 70%, 80% 정도 되는 것 같아. 또 그런 것도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어차피 뭐 20문제 다 풀 수는 있겠지만 다 20문제 못 풀고 이제 한두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찍으려면 뭐 이런 거 해야지. 그리고 또 뭐 안 찍더라도 시간은 부족해서 못 풀 수도 있으니까. 네. 오늘 아침에 들어오신 분이 3명이네? 우리 거지와 약사, 서수진씨, 쌤 힘내세요. 3명밖에 없어. 네. 다들 뭐 하는 거야? 자는 거야? 자, 12번. 그림은 0이가 3개의 똑같은 니크롬선을 사용하여 3단계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든 전기다리미의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전원 스위치를 돌리면은 ABC. 그러니까 우리 왜 전자기구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스위치 이렇게 레버 이렇게 꺾거나 하면은 떡떡떡 뭐 그렇게 뭐 3단계로 조정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거지, 얘도. 자, 옳은 곳을 골라봐라. 기억. ABC 단계에서 전체 총장의 비는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제 A가 되면, 전류는 이제 여기 통해서 요저항 하나로만 지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ABC일 때는, 이제, 총저항이 하나. 그 다음에, 이제, B로 이렇게 연결하면은, 전류가 요렇게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요렇게도 지나가니까, 그때는 이제 병렬이라서 2분의 R. 그 다음에 C 쪽으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길이 하나, 둘, 세 개가 생기니까 3분의 R. 그럼 얘는 몇 대 몇 대 몇이냐? 반비례니까 3대 2대 1이다 라고 하면 망한다고. 이렇게. 알겠죠? 그게 아니라, 각 항에다가 6을 곱한다. 각 항에다가 6을 곱하면 6대 3대 1이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아닌 거고. 그 다음에 발열량이 얼마냐? 발열량. 그러니까 이 발열량은 이제 총 발열량을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눈치껏 보니까 그죠? 그러면 총 발열량은 결국 소비 전력이잖아요. 그 다음에 총 발열량은 결국은 이제 R분의 입실론 제곱으로 가야겠지. 그러니까 R분의 V제곱. 왜냐면 총 값을 물었으니까 총 기전력은 통제 변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얘는 다시 반비례. 그러니까 저항이 1분의 1 R, 2분의 R, 3분의 R인데 이거의 반비례니까 그러면은 R 2분의 R분의 1 3분의 R분의 1 요렇게요. 그래서 R분의 1 R분의 2 R분의 3 요렇게요. 그래서 1대 2대 3이 맞아요. 알겠죠? 기억도 별표, 니은도 별표. 이게 사실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산수가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좀 헤매는. 디귿 니크롬선 가의 몇 초 발열량은 안 변한다. 맞죠? 그죠? 왜냐면 이게 단순하게 병렬 구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계속 일정한 전류가 흐른다. 물론 이제 총 전류는 증가해야겠지. 왜냐면 이게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디귿도 되게 자주 나오는 필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단순 병렬일 때, 요 니크롬선 가에 흐르는 전류는 불변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네, 또 어렵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13번. 13번은 이게 좀 제일 복잡한 문제라서 굳이 13번 문제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3번은 사실 뭐 우리나라의 시험 중에 나오는 시험이 임용에도 이렇게는 안 나와요. 이런 저항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내는 문제는 안 나오고요. 그 수능 스타일이에요. 우리 피트증은 뭐가 많이 나오냐면은 축전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3번은 사실 안 풀어봐도 돼요. 근데 왜 13번을 제가 실어놨냐면은 요거를 연습을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제 저항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다음에 뭐 몇 대 몇,
비례 반비례고 연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돼요. 알겠죠?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그림과 같이 저항값이 R1, R2, R3, R4 이 4개의 저항과 전류계가 연결되어 있다. 표는 세 단자 ABC 중 2개의 단자 사이에 전압이 18V로 일정한 전원 장치를 연결하여 회로를 구성하였을 때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R1, R3 대 R4는 어떻게 되냐. 자, 지금 딱 봐도 복잡하잖아요. 자, 요거는 최대한 단순 직렬이나 단순 병렬로 치환할 수 있으면은 이제 치환해서 보는 게 좋아요. 일단은 A, B 단자를 연결을 하면은 6A가 흐른다. 그러면은 이거를 이 하나에다가 다 그려서 풀려고 하지 말고요. 옆에 여백 많이 있으니까 그냥 따로따로 그려서 일단은 18V고 처음에 이제 A, B 단자 A 그 다음에 B 단자 그 다음에 여기에 R1 그 다음에 여기에 R2, R3, R4 자 근데 이제 6A가 흐른다. 전류계 쓰기 여기 지금 전류계가 지금 여기만 붙어 있으니까요. 그죠? 6A 그 다음에 18V니까 다 얘네들은 18V가 걸리는 거지 뭐. 그죠? 18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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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그 첫 번째 6A 18V니까 따라서 VIR IR 분의 V 그러면은 아하 얘는 3oh짜리구나. 3oh짜리 그래서 R호는 3oh짜리 3ohm 찾았어요. 뭐 이거 됐고 나가리. 자 그 다음에 AC A랑 C랑 그러면은 이제 요 상태로 분석하는 게 너무 헷갈리니까 얘를 쫙 펴가지고 여기 A점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C점이 오게끔 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A에서 C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게 R3잖아요. R3 그 다음에 또 그 갈 수 있는 길이 R1 거치고 또는 R2를 거쳐서 만난 다음에 다시 R4로 가는 구조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R1 거치고 R2 거치고 그렇게 해서 R4를 거쳐서 C에 가는 방법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치환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2A래. R1에 2A래. 2A. 자, 근데 어차피 이제 병렬이니까요. 네, 18V가 걸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 18V.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쪽 전체적으로 위쪽 전체적으로 네, 18V. 근데 R1이 지금 얼마냐면은 2A. 근데 아까 3ohm이라고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V짜리지. 얘가 6V구나. 그럼 얘도 6V구나. R2도. 그런데 전체 18V가 나와야 되니까요. R4 쪽에는 지금 이제 12V가 걸리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됐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몇 대 몇이냐면은 전압이 1대2가 걸린 거지. 알겠죠? 근데 또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여기서 R1, R2를 하나 묶고 R4를 하나 묶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직렬이잖아요. 그러면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은 V 개별, I 개별, R 개별에서 I가 통제별이니까 R하고 V가 그 비례 관계인 거지. 근데 지금 6V에 12V잖아요. 그럼 이게 1대2지. 그러면은 이제 R1, R2 이 합성비랑 그 다음에 R 합성비가 이제 2배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R1, R2는 이게 저항이 어떻게 되느냐? 합분의 곱 써야지. 합분의 곱. 그래서 3oh짜리니까 합분의 곱 이렇게요. 근데 이제 요거랑 R4가 1대2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대2니까 그러면
equal R4라고 썼을 때 1대2니까 네, 여기다가 2를 곱해주면 되겠다. 됐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식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이 식. 이런 식으로 찾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우리 경향은 아니야. 좀 풀면서도 좀 짜증난다 싶긴 한데 그래도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지웁시다. 아우 지저분해. 그러니까 지금 두 번 회로 분석했는데 벌써 지저분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따로 그리는 게 좋다는 거예요. 자, 이제 BC. BC는 여기. 그러면은 네, 이렇게 합시다. 여기에 C를 놔두고 여기에 B가 있다고 치고 그 B에서 전류가 흘러가면은 R4로 가면은 다이렉트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R4로 가면은 다이렉트로 가는구나. 전류가. 그 다음에 이제 또 갈 수 있는 게 R1, R2를 거쳐서 R3로 합류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R1, R2를 거쳐서 R1, R2를 거쳐서 그 다음에 R3로 가는 거.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R1은 3ohm이었고요. 그 다음에 병렬 그 다음에 3A가 흐르네. 그죠? 네. R1에 3A가 흘러요. 그러니까 얘는 9V를 먹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병렬이기 때문에 어쨌든 18V가 다 걸려야 돼요. 그래서 얘도 18V 걸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녀석 전체적으로 18V 걸려야 되고. 자, 근데 지금 9V 한쪽이 가져갔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R3 쪽은 네, 18 빼기 9에서 9를 또 가져가야지. 얘는 또 9V를 가져가겠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이제 얘네들을 묶어서 또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직렬이니까 V는 IR 에서 V 개별, I 개별, R 개별 했을 때 I가 통제변이니까 V하고 R은 비례관계구나. 근데 지금 전압이 똑같은 전압이 걸렸죠? 9V, 9V. 그러면 이제 저항이 1대1이다 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R1, R2 쪽은 합분의 고 이고 그 다음에 그게 R3랑 1대1이라는 거지. 1대1. 그러니까 요게 이제 3식 요런 식으로 됐죠? 자, 그래서 R3하고 R4의 비를 찾아라. R3하고 R4. 그러면 R3랑 R4가 몇 대 몇이냐? 그러면 이제 얘네들의 몇 대 몇이냐를 봐야 되는데 요거랑 딱 1대2네. 1대2. 그죠? 1대2. 그 답은 2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요렇게 저렇게 오목조목 따져볼 수 있는 재미난 그런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4번 풀고 마칠게요. 여기까지가 정학 문제입니다. 자, 14번 표는 두 전구 A, B의 소비 전력과 전기 에너지가 비대 에너지로 전환되는 효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소비 전력이 20이라고 해서 20만큼 이제 다 이게 100% 빛이 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빛나는 거는 뭐 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 95%는 전부 다 뭐 열로 발산되고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옳은 것을 골라봐라. 밝기는 누가부터 밝으냐? 그러면 20하고 24를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몇 퍼센트가 이제 빛으로 바뀐지를 또 계산해야지 뭐. 그러면은 20에서 5니까 그러면 이제 100분의 5를 곱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빛 에너지는 100분의 그 다음에 100 그래서 1W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네, 100분의 4 그 다음에 24 두 개 곱하면은 100분의 4, 46 248 96 그래서 0.96이네. 그래서 이게 A가 밝구나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발열량은 어떻게 되나요? 발열량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전체 소비 전력에서 빛 에너지를 빼야지 뭐. 그래서 발열량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발열량 빼야지 뭐. 그래서 20에서 1 빼면은 19, 24에서 0.96을 빼면은 23.04, 맞나? 맞죠? 암산이 안 되네. 어쨌든 그럼 발열량은 B가 더 많네, 그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 이게 소비 전력이죠. 그죠? 이건 뭐 말장난이네. 그는 A가 더 많다,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기억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대충 다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축전기 파트를 또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어쨌든 축전기 공식 좀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원래 저녁에 편입 수업이 있는데 오전에 하기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강남으로 갑니다. 저도 송림빌딩으로 갈 거예요. 네, 이따 엘리베이터에서 혹시 마주치면은 인사합시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냅시다. 날씨 많이 풀렸죠? 네,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아요. 화이팅!